가족 독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이 된 즐거운 책수다. 오늘은 고향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책 놀이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용실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과 만나게 되실지 궁금하시죠? 먼저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도서평론가 한미아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도서관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그 작은 도서관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탐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언뜻 보면 도서관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도서관마다 또 그 특징이 있고 또 분위기가 달라요. 이 도서관은 지금 이렇게 작은 방들이 많아서요. 오기 전에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방을 들어가 봤는데 그래요? 너무너무 아늑해요. 잠자기 딱 좋아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지. 책 읽다가 왜 이렇게 약간 숨어 있을 수 있고, 도서관의 재미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도서관 구석구석 있는 예, 거. 구석구석 있어서 거기서 나만의 세계에 빠질 수 있는 재미, 책이라는 거 읽는 것도 좀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책 속에 이렇게 빠져드는 재미. 예, 그런 재미가 아주. 방 이름도 독특한. 재밌네요. 강아지 똥방이죠. 그 다음에 저기 몽실이 방이지, 저기는 노마방이에요. 방이 3개나 되네요. 예, 3개나 되는데, 그 방 이름이, 많이 들어봤던 건데 싶었더니. 강아지 똥은 책 이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 책 속의 주인공 이름을 방 이름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강아지 똥이라는 그림책 있죠. 네. 몽실이, 몽실 언니 있고, 그다음에 저기 노마는 현덕의 동화의 주인공 이름이 노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또 책 속의 주인공 인물의 나이가 있는데, 그러네요. 그 나이에 맞춤해서 각각 방의 성격에 맞춰서 주인공 이름을 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방을 찾아 들어가는 그렇죠. 거네요. 예. 자, 그럼 같이 오늘 이 방에서 같이 얘기 나눌 분들, 가족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 신정금 씨 자리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딸 길아름양 자리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어느 학교? 몇 학년? 저는 원당초등학교 6학년 길아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 책놀이터 도서관에는 자주 와요? 제가 뭐 수업이 있을 때나 그럴 때도 자주 와서 책도 보고 그래요. 무슨 수업을 들어요? 여기서? 저는 인문학도 오, 배우고요. 예. 책에 대한 그런 뭐 미술 활동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미술 활동? 뭐 네. 그림도 그리고? 네. 만들기도 하고? 미술을 좋아해요? 네. 평소에 그냥 그림 뭐 그리고 싶을 때나 그럴 때 자주 그리고 그래요. 그래요? 오늘 미술책인데 오늘 아주 제대로 그러게요. 예. 딱 임자 만났네요. 임자 만났습니다. 오늘 제대로 왔습니다. 즐거운 책수다. 오늘 첫 번째 읽을 책이 모네의 정원에서라는 책인데 네. 모네라는 그러면 화가를 알아요?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관심이 좀 있었어요. 책을 읽는데? 네. 그림 좋아하고? 네. 예, 그렇군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책인지 먼저 한변 선생님한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할 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네의 정원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스웨덴에 사는 소녀가 실제로 모네가 살았던 집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예요. 이 소녀 이름이 리네아라는 이름인데 이 소녀가 이제 이웃집에 할아버지가 사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모네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화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놀러 갔다가 이제 그냥 그 재미삼아 화집을 이렇게 꺼내 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실제로 할아버지하고 그러면 모네가 살았던 그 집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떠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모네가 살았던 센 강가의 작은 마을 지베른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모네가 살았던 집이 있고 또 작품 속의 무대가 되었던 그런 장면 그 장소가 아직 남아 있는데 거기를 가서 방문해보고 자기가 보고 느끼고 그게 좋았던 거 이런 거를 기행문 형식으로 기록한 그런 글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면 기행하면서 작품도 보는 예술 작품이 나오는 기행문.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은 아이들 시선으로 모네를 바라보고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 아마 이 책 보신다고 하면 기행문을 이렇게 쓰도록 시켜야겠구나. 그렇게 되면 숙제가 돼서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죠. 네, 그런 생각이 드실 만큼 이제 네. 그런 생각이 근데 꼭 하시지 않아도 이 책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래요. 즐거운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행이 이렇게 즐겁게 여행으로 떠나고 또 한 권의 기행문으로 기행 일기장 같은 거나 이런 뭐 여행도 기행수첩, 좋겠네요. 그럼요. 예, 그런 거로 남아도 화가를 좋잖아요. 따라가는 여행.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한 화가를 그럼요. 이중섭 화가를 따라가는 여행.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정말.
어땠어요? 이 여행을, 이런 여행 가보고 싶었어요? 네, 이 책에는 그 모네가 그린 그림들이 모두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직접 뭔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림을 다 보고 싶은데 몇 네. 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아쉬웠군요. 네. 진짜 아쉬운 얼굴이네. 그래요. 그럼 이제 차차 이제 모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 책을 이번에 왜 추천하셨는지 네. 그 얘기도 좀 들어야죠. 예, 모네 그렇게 정원에서. 할게요. 네. 예.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이제 초등학교 정도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저는 가족 여행의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떠나죠, 사춘기 되면. 사춘기가 되면 일단 여행을 부모와 함께 떠나는 걸 그렇죠. 거부하죠. 예. 그 전에 뭔가 여행을 떠나면 참 좋은데 여행이라는 게 여행을 가서도 좋지만 사실 여행 가기 전이 더 설레잖아요. 근데 여행 가기 전에 초등학교 정도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생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소개할 책 모네의 정원에서의 주인공 리네아처럼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할 때 그걸 찾아가 보는 여행으로 가족이 그런 어떤 테마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소년이 있다고 하면 또 자동차에 관련된 뭔가 박물관 같은 거나 뭐 아니면 뭐 그 사람의 고향이라던가 뭐 이런 데 가볼 수가 있죠. 그럴 때 그 화두를 아이에게 주고 가족이 함께 그걸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궁리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떠나보는 그런 즐거움 그런 게 이 책 속에 잘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해보면 가족이 여행을 해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얘기하고 이해하고 두근거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이 책을 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읽어보시니까 정말. 저도요. 옆집 할아버지와 떠나는 여행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할아버지가 있는 경우도 흔치 않고. 흔치 않고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아주 같은 관심거리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굉장히 화초 좋아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갖다 버린 애도 데려다가 살려놓고 키우시고. 꽃까지 피울 정도로. 근데 보니까 역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박하고 순수하고 좋은 나무다 그런 생각. 아버님을 떠올리셨군요. 예, 잠깐. 아버지가 떠오르기도 했는데 참 부러웠어요. 이렇게 소녀와 일제 할아버지가 같이 여행을 떠날 수도 그래요. 있구나. 같은 주제 관심을 관심사를 가지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네. 아이하고 이렇게 책 같이 읽어보신 적이? 가끔은 있는데, 네. 이제 너무 안 읽을 때 제가 읽어주려고. 사놓은 책을 같이 읽자라고 하면서 읽고, 뭐 역사책 같은 경우는 같이 뭐 인물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이러긴 했지만, 이 책처럼 이렇게 재밌게 읽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재밌게 두 분이 같이 읽으면 예. 아이하고 같이. 예, 같이 따로 읽어보기도 네. 했지만, 그림 보면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러셨군요.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림에 대해서 둘 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 한번 다음에 프랑스 가서 똑같이 읽자. 네, 이런 생각을 비용이 굉장히 해봤어요. 많이 드는 책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언젠가는. 언젠가. 건강히 허락하면. 네, 웃음이 굉장히 그 의미가 심장하는 웃음. 엄마 가기로 했지? 약속을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냥 기회가 되면 가고. 아니지 이 기회에 약속을 받아야지. 진짜 실제로 어땠어요? 읽어보니까 가보고 싶었어요? 네, 제 모네가 뭔가 살아있으면은 이렇게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이 중에서 어느 장소들을 가보고 싶었는지, 여기 안에 정원이잖아요, 주로. 네. 모네 집의 정원. 어떤 게 특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 그 네.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같이 한번 보죠. 제목이 뭐예요? 이거 양귀비밭 그림인데요. 네. 가까이서 보면은 정말 그냥 빨간 점 그냥 같이 빨간 보이는데. 점인데 네.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 같아서 좋았어요. 좀 보여드리죠. 네. 이 그림을 가장 좋아했군요. 이 장소를 한번 가보고 싶었다. 모네 정원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야, 정말 드넓은 정원. 이렇게 참 집이 넓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그림이 좋으셨어요? 여기 모네 그림이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정원에서 연못 있잖아요. 네. 수련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좀 그림을 머물렀던 그렸나 것 봐요. 같아요. 이분이 예. 다리 그림이 많아요. 일본식 근데, 다리. 예, 예. 예. 이 다리 그림이 시간이나 또 계절별로 다 빛이 다르게, 그렇죠. 색깔도 그렇죠. 다르게 예, 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얼마나 이 관찰력이나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네, 그렇죠. 네. 계속 여러 번 순간의 바라보면서. 인상을 자기가 포착하고 싶어하는 마음,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 같은 게 좀 느껴져서 굉장히 이 그림이 좋았어요. 네, 정말 다리의 네. 색깔이 다 다르고 네, 색감이 그렇죠. 다르고 느낌이 네. 다르고.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인상파라는 게 네. 우리는 인상을 쓰는 게 인상 아니지 않습니까? 인상이 좋다. 인상이 좋다 그런 인상파가 아니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인상파라는 것도. 네. 이 책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인상파라는 게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정확히 뭔지 이제 개념이 딱 안 잡히는데 책 속에서 보면 이 리네아라는 친구가 할아버지한테 같이 보면서 딱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여기 보면 실제로 모네의 수련 그림을 보는데 그걸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무슨 얘기를 딱 하냐면 이상하다. 수련을 그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왜 얼룩처럼 보이죠? 네. 라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이었는데 예리한 질문이에요. 예. 예. 그때 할아버지가 무시하지 않고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책 속에서 보시면 당시 사람들도 리네아처럼 이 수련 그림을 보고 그림에 웬 얼룩이 이렇게 많아라고 불평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우, 아마 예. 그림을 아주 실제와 똑같이 그렇죠. 예. 사진이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항상 사진처럼 그렇죠. 똑같이 그렸겠죠. 예. 그러니까 예. 인상파 이전에는 사실 회화라는 게 현실에 대한 완벽한 재현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사진처럼. 그렇죠. 남겨져. 그런데 인상파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정말 그 순간의 인상, 햇빛이 비치면 느낌을. 그 느낌, 그 느낌을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인상파의 시작이었는데 그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 그림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되게 왜 저렇게 이상한 대충 거예요. 그렸나. 예, 대충 그려.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림을 그려?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상파가 등장해서 그런 식으로 그림을 보여줬고 인상파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상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대 미술이 그 이후로 이제 시작될 발달되는 수 거죠. 있었던 예. 계기가 인상파의 등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그 개념을 리네아가 아주 현명하게 할아버지 왜 가까이서 수련이 보니까? 가까이서 예. 보니까 얼룩처럼 보여요? 라고 이제 딱 물어보는데 얼룩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뒤로 보면 그 수련의 인상을 잘 표현한 거죠. 예. 모네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선생님. 예, 그렇죠. 가족은 또 왜 이리 많고 가족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그 대가족. 네. 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뒤쪽에 이제 나오고 네. 또 뒤쪽에는 모네의 가족들 설명도 또 사진도 나오고. 예, 사진도 나오고 예. 자세하게 나와요. 그게 이제 이 리네하고 할아버지가 모네의 작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모네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 어디에 살았을까?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얘기까지 뒤에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놔서 그걸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고 모네는 일단 결혼을 2번 했어요. 예, 첫 번째 아내가 일단 2 아들을 남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2번째로 결혼을 했는데 2번째 아내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 또 6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를 들이고 6명이 데리고 왔으면 8명이 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가족들이 많고 아니 그 먹고 살기도 좀 힘들.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뭐 작은 시골 마을에서 굉장히 단란하게 그림 그리면서 살았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리네아가 이제 여기 보면 그 모네네 집 가서 식당 같은 데 가보다가 모네 아이들이 여기서 대체 어떻게 앉아서 밥을 먹었을까 뭐 이제 이런 거 상상하고 네, 이러는 네. 것도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작가, 어떤 작품 이런 거를 좋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고 더 싶어지죠. 알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게 저는 그 참 이렇게 뭔가 느끼고 생각하는 재미인 것 같고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알아보는 재미, 스스로 알아가는 재미 그런 걸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작품이라는 게 인간하고는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사람의 삶이 결국은 그렇죠. 묻어 나오는. 네. 어땠어요? 모네 할아버지의 삶을 같이 쭉 읽어보면서 어떤 것 같았어요? 그냥 뭐 애가 잘 많았까?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좀 힘들었을 힘들었을 것 것 같기도 같다. 했어요. 네. 어떤 점에서?
애들이 너무 식구가 너무 많아? 돌봐야 되고, 그죠? 네. 예. 그래요. 이 형제간이 워낙 많아서. 근데 그 아이들이 항상 그림에 또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딸, 아이들의 그림이 많죠. 부인 그림도 있고. 예. 그럼 이 모네 정원이라는 이 책은 어떤 작가, 이 작가는 어떤 관심사를 가진 작가입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됐을까요? 이 작가가 스웨덴 작가예요. 근데 이제 사실 스웨덴 작품이 성인 문학에서도 우리나라에 소개가 이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어린이 책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소개가 안 되어서 이게 좀 예외적인 작품이에요. 스웨덴 작품으로. 그리고 두 사람이 글 그림을 이제 이제 같이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들이 특히 이제 그림 그린 레나 안데르손이라는 네. 이분이 한국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이상하다. 이게 스웨덴 얘기라고 하는데 왜 리네아 생긴 게 약간 머리가 검어요, 맞아. 네, 동양 아이처럼 예. 생겼지 하는 그런 상상하실 텐데요. 예. 그렇군요. 보시면 그거까지는 저희는 몰랐죠. 예. 근데 한국 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그림의 모델로. 예. 그래서 머리가 스웨덴 애들은 원래 금발 아닙니까? 다? 너무 하얄 정도로 금발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입양한 아이라서 이제 리네아가 주인공이었고 리네아를 주인공으로 해서 요 두 글과 그림 작가가 시리즈를 리네아 시리즈를 2권 더 낸 것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도 다른 작품 더 있습니까? 예, 다른 사가를 작품이. 보는 겁니까? 그것도?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이 작가들이 제가 보니까 자연에 대한 그런 감정이나 관심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두 작품은 예를 들면 뭐 자연관찰한 이야기를 담은 꼬마 정원이란 그런 작품도 있고요. 또 식물 키우면서 식물에 관한 궁금증을 리네아가 풀어가는 신기한 식물일기나 뭐 그런 시리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작가가 이 모네를 선택한 것도 어찌 보면 그렇죠. 꽃과 정원이라는 예. 그런 주제에서 테마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화가를 잡은 것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화가를 좋아했죠. 네. 그림의 자연을 이렇게 배경으로 어머니도 그러면 많이 데리고 아름양을 데리고 아름다운 꽃도 좀 보여주시고 그래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꽃을 좋아해서 꽃도 네. 많이 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텃밭도 하고 있고. 어유 그러세요. 네. 네. 약초도 좀 키워보고 남편 따라서 이제 같이 네. 하는데 아름이도 자기 뭐 화분 사올 때 제 것도 좀 조그만 거 사다 주세요. 그러고 관심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군요. 네. 아직 키우는 것까지는 아직 기대할 나이는 아니죠. 그래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책수다. 그 모네가 있는 그 정원에 초대받은 느낌이 들었는데 다 읽고 난 느낌들이 어떠셨는지 이제 책을 쭉 다 읽어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건 어떤 거였어요? 저는 인상파 화가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점에서 뭔가 그림들이 정말 멋있고 그래서 저도 많이 그렇게 그려보고 싶고 그래요. 그림에 대한 부분이 그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군요.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같이 아이랑 이번에 모네의 정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꼭 여행을 떠나는 듯한 이런 그렇죠. 상상이 되면서 예. 읽었고요. 맞아요. 아름이랑 같이 얘기를 그동안 해봤지만 이렇게 이제 사춘기라 사실은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구나. 예. 좀 빠른 요즘에 다 4학년 12살이라 정도. 그럼요. 네, 중학생 되면 이제 더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아름이가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도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네, 앞으로 계획도 좀 생기셨겠어요? 네. 두 분이 같이 하면. 세워봐야 네, 지베르니 가는 교회. 네, 프랑스 파리도 한번 가셔야 되고 꽃도 정원에 좀 키우셔야죠. 그렇죠. 예. 네, 많은 계획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네.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머님들과 어떤 거를 꼭 좀 네. 잊지 않고 저는 이 책이 좋겠죠? 되게 장점이 많은 책이에요. 보시면 요즘에 이제 아이들하고 어디 많이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면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요즘 많이 오시는데 오세요. 막 네. 애들이 닥달을 해서 막 적으라고 시키고 저게 애들이 좋아할까 이런 걱정이 되고 막 이러는데 보시면 어떤 대상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그걸 좋아하면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더 알아보게 되고 그런 과정이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아이의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맨 뒤에 보면 리네아가 갔다 와서 거기 갔다 왔던 이것저것을 이렇게
여기 그려놓은, 보이시죠? 예, 메모들. 붙여놓고 이런 것도 보이죠. 그리고 또 리네아는 여행하다가 중간에 집으로 엽서도 써요. 네, 그래서 여기는 모네의 정원이에요. 뭐 이제 이러고 우리 모네 흉내를 내고 있어요. 뭐 엽서도 쓰거든요. 그리고 또 보시면 할아버지랑 같이 그림도 그려요. 네. 정말 입체적이네요. 그렇죠. 여행이. 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예, 방법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있네요. 입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정말 요거 하나만이 아니라 내가 그걸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리네아처럼 충분하고 다채롭게 즐기셔서 그 여행을 진짜 아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나도 리네아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책. 그렇군요. 그런 책으로 너무 좋은 책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티나 비웨르크, 스웨덴 작가의 모네 정원에서를 첫 번째 즐거운 책 수다로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책놀이터가 어떤 곳인지 둘러보고 또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가죠.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과 좋은 책을 함께 읽으며 희망이 가득한 꿈을 꾸게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신나게 아이들 스스로 책 읽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공간이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하는 사랑방처럼 우리 모두의 도서관이 되고 싶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늘어선 골목어귀,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설 수 있는 곳에 책놀이터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 박미숙 관장이 사비를 털어 만든 민간 도서관입니다. 처음에는 2천여 권으로 시작했지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지금은 15,000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일하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책놀이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책놀이터가 만들어진 지 8년 됐는데 그 8년 동안 책놀이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와서 책을 읽고 놀고 하는 두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책놀이터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책놀이터 소개를 맡게 된 원당초등학교 6학년 박민, 원당초등학교 6학년 표영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책놀이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좋은 책은 우리 아이들 마음을 살찌우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책놀이터는 몇 명이 꾸려가는 도서관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랑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힘들을 모아서 마을 모두의 도서관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오고 가는 공간이 아닌 함께 뒹굴면서 아이들 스스로 책 읽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공간이 되려고 합니다. 책놀이터에는 늘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놀이터로 책을 가지고 나가서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는 놀이터 도서관이라는 활동도 있고 영유아들이 책놀이터에 와서 책을 읽는 책이랑 깍꿍도 있습니다. 책놀이터의 가운데에는 책 읽어주는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의자에 앉으면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줘야 하는 의자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면서 책이 재밌어지게 되는 신기한 의자랍니다. 아이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소모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스스로 책을 선정하고 발제해 토론하는 모임인 청소년 책 동아리, 그림책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시끄리들.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꿈을 키워갑니다.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 도서관이지만 책놀이터는 한 개인의 공간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책놀이터에서 만나는 세상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큰 꿈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